이 책을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상생활에 감사하는 마음에 무뎌질 때도 있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자꾸 내 인생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 부분이 참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갖지 못하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이 책을 읽어온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인류 역사상 남녀를 통틀어서 제가 가장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 인물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렸을 때는 짧게 축약된 위인전으로 접하고 그 이후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접할 기회가 없어서 좀 잊혀져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에세이를 통해서 그녀에 대해 또 그녀의 삶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와, 이게 말이 돼? 좀 존재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헬렌 켈러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신 이름일 것 같아요. 헬렌 켈러는 1880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그러니까 만으로 2살이 못 되었을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3중의 가혹한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살 때면요, 언어 체계가 전혀 잡히지 않았을 때잖아요. 한글이나 알파벳의 개념 자체를 모를 때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도 모르는데 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랬던 사람이 단어와 사물의 연관 관계를 알게 되고 또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사랑, 구름, 눈에 보이지 않는 단어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프랑스어를 배우고,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프랑스라는 외국, 그러니까 나라라는 개념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저는 정말 아직까지도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렌 켈러는 10살 때 이미 신문에 글을 기고했고요. 라틴어와 기하까지 배워서 삼엄한 감독관들이 옆에 두고 대학 입학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나중에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 강연도 다녔고요. 더 놀라운 건 배우 활동도 하셨어요.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까지 출연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7살 때 헬렌은 인생을 완전 뒤바꿔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그녀를 통해서 헬렌은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됐고 세계에 대한 지식을 쌓아 나갔어요. 그리고 헬렌은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 책들이 헬렌의 인생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끊임없이 변화시켰죠. 헬렌 켈러의 얼굴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책에는 사진들도 많이 실려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죠? 정말 배우 같으셨던 것 같아요. 헬렌은 평생 자신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잘 손질을 하고 옷도 잘 골라 입었다고 해요. 멋쟁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계시죠? 말 위에 올라가 있는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헬렌 켈러가 체스 게임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정말 놀랍죠? 이 게임의 규칙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도 참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는 정치적인 목소리도 활발히 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했을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로 이제 대화를 하는 방식은 옆에서 이제 손바닥에 빨리 스펠링을 적어주거나 아니면 헬렌 켈러가 본인의 손가락을 상대방의 입술과 목에 이렇게 둬서 그 입술의 움직임과 진동으로 상대방의 말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엄청나게 혹독한 훈련으로 습득한 기술들이었고요.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미각이라든지 후각, 그 촉각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미세한 진동만으로도 지금 내 앞에 누가 다가오고 있는지 그걸 구별해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뛰어든 뒤에 헬렌은 전투에서 시각장애인이 된 미국 군인들을 찾아다니고 위로를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면담하기도 하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영향력을 떨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원제는 3 Days to See라는 글인데요. 이 글은 헬렌 켈러가 53살에 쓴 에세이예요. 그리고 굉장히 짧아요. 총 4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뒷부분은 다 이제 헬렌 켈러의 생애에 대한 부분이라서 사실상 헬렌 켈러가 쓴 글은 요 정도 되는 건데 앉은 자리에서 금방 읽을 수 있는 부담 없는 책입니다. 근데 이 에세이는 영미 문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세이로 선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 책을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상생활에 감사하는 마음에 무뎌질 때도 있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자꾸 내 인생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우리는 우리 앞에 수많은 날들이 거의 무한히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함을 잊어버리기 참 쉬운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건강할 때는 죽음을 상상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체의 기능과 감각들을 너무 무심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렇게 썼습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는 오직 청각장애인만 알고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시각장애인만 깨닫는다. 시각과 청각의 장애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축복받은 이런 감각들을 최대치로 써보는 일이 없다. 그들의 눈과 귀는 어떤 장면을 볼 때나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고 충분히 감상하지 못하고 그저 덤덤하게 받아들일 뿐이다. 헬렌 켈러는 시력이 온전한 친구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한 친구가 헬렌을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숲속을 오랫동안 산책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숲속에서 뭘 보고 왔어? 이렇게 물었죠. 별거 없었어. 헬렌 켈러는 이런 대답을 듣는 경험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조금만 본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낭독해 드리고 싶어요. 1시간 동안이나 숲속을 거닐었는데 특별하게 말할 것이 하나도 없다니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한치 앞을 못 보는 나도 단순한 촉감만으로 흥미로운 것들을 몇 배까지나 찾아낼 수 있는데 말이에요. 나는 나뭇잎이 섬세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손으로 은색 자작나무의 부드러운 살가죽을 사랑스럽게 쓰다듬거나 소나무의 거칠고 울퉁불퉁한 껍질을 만져봅니다. 봄이면 움트는 눈을 만져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나뭇가지를 더듬습니다. 어머니 자연이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첫 번째 신호를 잡기 위해서지요.
나는 벨벳처럼 부드럽고 매혹적인 꽃잎의 촉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꽃잎들이 겹겹이 소용돌이 모양의 원을 만들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렇듯 자연의 기적이 내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때때로 나의 마음은 이 모든 것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소리칩니다. 단순히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이처럼 즐거운데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는데도 뜻밖에도 아주 조금밖에 보지 못합니다.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색깔과 온갖 움직임이 빚어내는 파노라마를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냥 지나쳐 버리죠.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갖지 못하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참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서 갖지 못하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참 흥미로워요. 헬렌은 만약 어느 대학의 총장이 된다면 눈을 사용하는 법이라는 강좌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꼭 듣도록 하겠다고 해요. 눈을 사용하는 법. 수강생들이 그들이 살면서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진정으로 볼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더 많은 기쁨으로 채워질 건지 보여줄 거란 거죠. 학생들의 잠자고 있는 둔한 기능과 감각들을 일깨워줄 수 있을 거고요. 헬렌 켈러는 내가 딱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가장 보고 싶은 것들을 너무도 많이 상상을 해왔기에 최고로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래요. 여러분도 지금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으로 몇십 년을 살다가 딱 사흘 동안만 앞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밤, 어둠이 다가오고 저 태양이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소중한 사흘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만약 기적이 일어나서 볼 수 있는 시간을 사흘을 주고 다시 어둠이 시작된다면 헬렌 켈러는 이 소중한 시간을 셋으로 나누어서 써보고 싶다고 합니다. 첫째 날 동이 텄습니다. 먼저 친절과 상냥함과 우정으로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고 해요. 존경하는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을 먼저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대요.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교육하는 그 어려운 일을 이루어내게 한 동정심 넘치는 상냥함과 인내심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 생생한 증거를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게 되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얼굴이 엄마 아빠가 아니라 설리번 선생님이었습니다. 헬렌 켈러의 인생에서 이 설리번 선생님이 어떤 의미를 가진 분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사람들의 눈을 보고 싶대요. 왜 그 사람의 눈이 영혼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헬렌 켈러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탐구하지 못하니까요. 헬렌 켈러는 그 표정의 미묘함이라든지 근육의 떨림, 손의 움직임과 같은 것으로 그 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을 잡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만족스러울지 상상을 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친구나 지인의 눈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본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 겉으로 드러난 얼굴 모습만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지 않나요? 나는 결혼한 지 오래된 남편들에게 부인의 눈동자색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헷갈려서 막 당황하다가 모르겠다고 실토를 해요. 아니,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의 눈동자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이 대목은 참 웃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 같이 살던 강아지의 눈도 들여다보고 싶대요. 또 집안에 있는 작고 단순한 것들을 살펴보고 싶어 했죠.
내 발밑에 놓인 따뜻한 깔개의 색깔,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 그 외에 사소하고 친근한 물건들, 그리고 방에 놓여있는 책들. 헬렌 켈러는 책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헬렌 켈러가 책에 대해서 쓴 대목이 또 있는데요. 인생의 길고 긴 밤 동안 내가 읽었던 책이나 내게 읽어주었던 책들은 빛나는 큰 등대가 되어 나에게 인간의 삶과 영혼이 가야 할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이게 헬렌 켈러가 책에 대해서 느꼈던 점들인 것 같아요. 인생의 큰 등대 같은 존재라는 거죠. 헬렌 켈러는 둘째 날에는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요? 이 문장도 정말 너무너무 가슴 벅차게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바라보겠습니다. 태양이 곤히 잠든 대지를 일깨우면서 펼쳐 보이는 장엄한 빛의 파노라마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 눈에 담겠습니다. 여러분,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새벽에 알람 소리를 듣고 깨면 오늘도 피곤하네.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되는구나. 잠도 얼마 못 잤는데 벌써 아침이라니.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사실 꽤 많았어요. 근데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이라는 말에 참 느낀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단순한 문장에. 둘째 날의 헬렌 켈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알아보고 싶대요. 인간이 어떻게 진보해 왔는지 그 긴 역사를 하루 만에 압축해서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 가지 장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인류의 역사가 담겨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제격이겠죠. 헬렌 켈러는 실제로 가끔씩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을 방문을 해서 허락을 받고 전시물을 만져본 적도 있는데 이 지구의 압축된 역사를 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대요. 인류가 탄생하기 이전에 존재하던 거대한 공룡들의 뼈대도 보고 싶고 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가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정신들, 또 미켈란젤로, 로댕의 작품도 두 눈으로 보고 싶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 조각상의 곡선은 만져볼 수 있겠지만 그림 위에 새겨진 디테일한 장식들은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과연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 박물관에서 인류 역사의 놀라운 파노라마를 보며 감동을 느낀 분들 몇 분이나 될까요? 저는 역시 고백을 하자면 왜 학교에서 현장학습으로 박물관에 가면 지루해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박물관을 가게 될 때는 헬렌 켈러의 이 글이 떠오를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둘째 날에는 예술을 통해서 인간 정신을 탐구해보고 싶다는 거죠. 촉감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시각으로 확인하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요? 이 글에서는 라파엘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티치아노 같은 많은 화가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볼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가 저보다 더 많은 예술가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는데도 이런 예술 세계를 탐험해보지도 않고 불도 밝히지 않은 채 어두운 밤으로 남겨놓고 있다고요. 이 하나의 문장이 제가 예술과 미술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둘째 날 밤에는 연극이나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다고 해요. 헬렌 켈러도 종종 연극을 보러 갔거든요. 근데 옆자리 사람이 손바닥에 일일이 써줘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죠. 헬렌 켈러는 이 햄릿의 동작을 하나하나 눈으로 뒤쫓고 싶고 또 러시아의 유명한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의 그 움직이는 우아함을 직접 두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짜릿할지 상상합니다. 자, 이제 헬렌 켈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 날이자 마지막 날.
무언가 후회하거나 동경하면서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해요. 봐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오늘은 현재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면서 사는 세계,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들을 찾아가려고 해요. 미국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가 어딜까요? 당연히 뉴욕이겠죠. 헬렌 켈러는 마지막 날 뉴욕을 가겠다고 합니다. 뉴욕의 환상적인 고층 건물들, 또 반짝거리는 뾰족탑들을 보러 갈 거라고 하죠. 이걸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눈이 보여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과 다르게 없다고 헬렌 켈러는 이야기합니다. 헬렌 켈러는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갈 거래요. 그래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보면서 내가 상상해온 것과 실제 풍경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고 싶대요. 도시를 둘러보면서 분주한 거리에 서서 사람들을 그저 쳐다보며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상점들을 둘러보면서 윈도우 쇼핑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도 찾아갈 겁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상의 풍경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헬렌 켈러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하루하루 일상이 그 전과는 조금은 달라질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 이제 마침내 자정이 되고 다시 끝없는 암흑의 세계가 닥쳐오겠죠. 하지만 헬렌 켈러의 마음은 찬란한 기억들로 가득 차서 아쉬워할 새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모든 물건들을 만질 때마다 그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빛나는 기억들이 떠오를 테니까요.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이 책을 읽어온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헬렌 켈러는 볼 수 없는 사람이기에 우리들에게 한 가지 팁을 주고 싶다고 해요. 볼 수 있다는 축복을 충분히 활용하게 해주는 한 가지 충고.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볼 수 없는 사람이기에 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귀띔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다는 축복을 충분히 활용하게 해주는 한 가지 충고랄까요? 내일 당장 볼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감각들을 사용하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해보세요. 내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처럼 음악 소리와 새의 노랫소리,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강렬한 선율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일 당신의 촉각이 모두 마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물건들을 만져보세요. 내일부터 다시는 냄새도 맡지 못하고 맛도 못 볼 것처럼 꽃의 향기를 맡고 한 입 한 입 음식을 맛보세요. 그렇게 모든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자연이 여러 접촉 수단을 통해 당신에게 가져다주는 이 세계의 모든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영광을 돌리세요. 그렇지만 확신하건대 모든 감각들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헬렌 켈러. 참, 이 마지막 문단은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말을 듣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게 좀 공허하게 들릴 때가 많거든요.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헬렌 켈러가 쓴 글들을 읽어보면 이게 너무 가슴 깊숙이 울린다는 느낌이 읽을 때마다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울림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가닿길 바랍니다. 헬렌 켈러가 쓴 이 에세이를 읽다 보면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인생에 대해서 궁금해질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책을 읽으면서 헬렌 켈러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가 쓴 이 에세이는 한 45페이지 정도 되고요. 이 책의 뒷부분은 다 헬렌 켈러의 일생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도 헬렌 켈러가 쓴 에세이 못지않게 너무나 감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뒷부분까지 읽으셔서 헬렌 켈러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